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후에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기본적인 요건이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소득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실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게 자영업자와의 차이예요.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자마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당연히 안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제 회사에서 매월 얼마씩 급여를 고정적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만 냈다고 해서 소득이 얼마인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해야지만이 개인회생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금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만 쓰면 설사 다음 달부터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 후에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직을 한 시기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에 이직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해야 됩니다. 원래 내가 신청할 때는 A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급여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라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직을 했어요. B 회사로 이직을 하고 급여가 250만 원으로 증가했으면 250만 원에 맞춰가지고 변제기간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출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실무상. 처음 신청했던 대로 그대로 어물쩡하게 넘어가서 개시결정 나고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변경된 회사 그리고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보정을 내리거든요. 개시결정 전에. 그러니까 신청할 때 A 회사로 200만 원 너 받는다고 냈잖아. 그러면 한두 달 뒤에 보정을 내릴 때 그럼 보정 때까지 실제 A 회사에서 200만 원 받았다는 거를 급여 명세서와 금융자료를 제출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보정이 나왔는데 생뚱맞게 B 회사에서 250만 원 받은 걸로 내면 법원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니 너 분명히 A 회사에서 200만 원 받는다고 제출했잖아. 근데 갑자기 왜 B 회사에서 250만 원 받는다고 그래? 물론 이렇게 그때 가서 깜빡했습니다 그러고 수정하면 되긴 하는데 좀 안 좋게 보겠죠. 요거 이렇게 적게 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랬네. 이렇게. 그래서 개시 결정 전에 이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제기간을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운을 바라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죠. 그 요행인 거고, 이제 개시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직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종전 변제기간대로 그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제기간대로 변제를 쭉 해나가면 돼요. 이 개시 결정 후에. 그런데 최근 취업한 사람 있잖아요. 최근 취업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히 이런 보정이 많이 나와요. 개시결정 전에.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요거 개인회생 하려고 일부러 월급 적은데 취직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구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취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보정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급여를 받은 통장이랑 그 급여 명세서랑 제출하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 취업해서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에는 설사 나중에 인가결정이 나더라도 거의 90% 이상 조건부 인가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최근 취업했고 급여가 적은 경우에는 거의 조건부 인가결정이 난다고 보면 돼요. 조건부 인가결정이라는 것은 인가결정이긴 인가결정인데 조건을 거는 거죠.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혹은 월급 30만 원 이상 올라가거나 혹은 50만 원 이상 올라가거나 혹은 월급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하게 되면 법원에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후에 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